예, 안녕하십니까. 저 원자력병원 방사선 정리학과의 장원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맡게 될 주제가 우주 방사선이라는 주제로 해서 이제 의학과 관련돼서 인체 부분에 대한 이제 강의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하게 됐던 배경 자체는 제가 방사선을 이용하는 이제 전문의이기도 하고, 이제 나사 우주 방사선 연구소에서 연수를 받았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톡을 하게 됐고요. 전반적인 슬라이드에 굉장히 영어는 많기는 한데요. 일단 이제 가능한 한 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아시는 분 아실 1972년 아폴로 17호 인류의 마지막 달 유인 탐사에서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정말 그 우주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사람이 미지의 세계의 동경과 정말 죽기 전에 이 사진 한번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은 동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모르고 실제 가보지 못했던 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제 위험 요소들도 이제 또 있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최근은 굉장히 민간 우주 여행이 실제로 시행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진짜 돈 내고 우주로 갔다 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21년도부터 경쟁적으로 서로 먼저 보내겠다고 하고 진짜 돈 주고 국제우주정거장에 갔다가 내려오는 사람들도 이제 생긴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계속 이제 우주 개발에 참여를 해서 누리호 이제 발사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2040년에는 이제 2045년 광복 100주년 기념으로는 화성으로 탐사선을 보낸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정책도 이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제 미국 나사는 현재 아르테미스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 이제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화성으로 발로 보내는 미션을 계속 추진해 오다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꿔서 달로 먼저 가고 달에 기지를 만들고 달에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달 궤도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여기서부터 화성으로 보내겠다는 미션이 있죠. 아르테미스 아폴로의 쌍둥이 여신님, 달의 여신으로 이름 장명 또한 이제 상당히 신경 써서 만들어 놓은 50년 후 만에 다시금 달로 사람을 보내겠다 이런 미션으로 만들어져 있는 미션입니다. 실제 우주 방사선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스타트랙을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이제 오프닝 이제 모놀로그입니다. 함장이 많은 스페이스 더 파이널 프론티어 케네디가 말했던 부분에서 시작되는 거고, 마지막이 too boldly go where no one has gone before라고 해서 볼들리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어감의 차이가 좀 차이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아무도 못 가본 곳에 가려고 한다라는, 이제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참 그 미지의 동경의 사이가 되겠습니다. 여담이지만 방사선을 제가 전공을 하고 있지만은 방사선도 미지와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여기는 공포의 대상이 되어 있고, 근데 우주는 정말로 동경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서 진짜 죽더라도 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도로 사람들의 이제 꿈과 희망, 기대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제 과기부에서 이런 것들 나오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외과 수술이 가능하냐, 우주선을 타고 나갔는데 병원도 없는데 이제 지구에서 보급도 못 받는데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시나리오를 그냥 저희들도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사도 항상 생각하고 있고, 실제 우주 방사선에 대한 연구도 그렇고 우주 인체 영향에 대한 연구도 그렇고 지구상에서 만나는 우주 방사선을 타겟으로 한 연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서 우주 정거장, 달, 화성, 이제 심우주라고 하는 그 공간상에서 있을 때, 그리고 화성으로 갔다 오는 이제 유인 우주 탐사의 이제 미션은 거의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제 계산이 되는데, 그 3년 동안에 사람이 건강하게 잘 갔다가 잘 돌아와야 된다. 이걸 전제로 한 이제 연구입니다. 그럼 3년 넘게 정말 우주에서 살게 될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모릅니다. 현재 거기까지 대책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3년 안에 문제가 해결되는 게 현재의 목적이게 되어 있고요. 정말로 그 우주에서 수술을 해야 될 일이 생기면은 의사로서 생각하다 보면 죽을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실제로 정말로 온 자원을 다 투입해서 이 사람을 살려야 될지를 현장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이제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처를 해야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
그 3년간 탈이 나지 않을 사람을 잘 선발해서 보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프지 않을 사람을 고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이 사람이 아프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치료할지를 이제 방법을 만들어야 되고요. 우주 방사선의 입장은 어차피 3년간 우주 방사선에 계속 노출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이벤트가 생긴다기보다 이 사람이 미션을 마치고 귀환을 했는데 앞으로 살아날 기간 동안에 특별히 그 우주선을 탔기 때문에 더 아프고 더 힘들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제 연구 부분입니다. 가끔씩 영화에 보면 나오죠. 이제 로봇이나 이제 그런 젤처럼 만들어진 곳에서 사람을 이제 시술을 하는 방법. 이것도 이제 로봇 수술 그림을 이제 그려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사가 이제 휴먼 리서치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우주에 있을 때 사람의 인체에 대한 연구를 하는 프로그램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제 휴먼 디비전 부분이 있고, 여기서는 사람이 이제 우주에 나갔을 때 이제 위험 요인을 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글자가 작긴 한데 첫 번째 위험 요인이 방사선, 이거 두 번째가 이게 이제 인포그래픽을 나사의 그림인데요. 방사선이 이 화살표 지나서 몸 통과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아이솔레이션, 고립된 곳에서 이제 외로이 혼자 있는 모습. 디스턴스는 이제 지구로부터 거리가 멀리 떨어져서 뭐 보급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뭐 일단 국제우주정거장에 왔다 갔다 한다고 했지만은 뭐 달로만 가 있어도 사실상 보급을 기대할 수 없는. 그래서 아르테미스가 달에다가 기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뭐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흔히 생각하는 중력의 미소 중력이라고 하는데요. 둥둥 떠 있는 0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0.1g 이하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미소 중력이 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호스타일 클로즈드 인바이러먼트, 이제 환경이 오랫동안 갇혀서 폐쇄된 환경에 계속 있다 보면은 뭔가 미생물이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서 좀 불리한 환경이 생긴다라고, 이제 제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은 이런 게 있고, 옛날 영화를 보면은 우주선에서 신종 전염병이 돌면 다 죽는다라고 이제 알려지죠. 대처를 못하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도 이루어졌습니다. 각각의 하나하나의 분야와 테마들마다 실제로 지구상에서 혹은 국제우주정거장 어딘가에서 이 테마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이 연구의 목적은 3년간 우주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걸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방사선을 이제 모식도로 나타내는데요. 그냥 맞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다 노출이 됩니다. 우주 공간, 뭐 지구 자체도 우주 공간의 하나인데요. 지구는 우주 방사선이 들어오긴 하지만은 지구 자기장과 이제 대기권에서 이제 거의 대부분 다 걸려지기 때문에 우주에서 날아오는 방사선에 노출이 되지 않는데요. 우주상에 있으면은 대기권도 없고 자기장도 없고, 자기를 막아주고 있는 유일한 거는 우주선의 철판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걸 통과하면 그대로 이제 노출이 되는 부분이 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의 자연 방사선 연평균 3mS라는 이제 단위를 씁니다. 굉장히 적은 양이고요. 이거는 뭐 이 땅에 살고 있으면 노출이 되는 정도의 방사선 양이게 되겠고요. 여기서도 뭐 우주선이 이제 외부에서 지구 대기랑 자기권을 뚫고 들어오는 우주선이 뭐 0.25mS 이 정도가 들어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라돈이 제일 많고요. 실제로 뭐 라돈은 지구 공기 어디에도 다 있습니다. 지각 방사선은 모든 땅에서 나오는 거고, 음식물 섭취는 우리가 먹는 모든 종류의 음식에 들어있는 방사선, 물론 굉장히 미미한 양들이고 계속 뭐 노출되는 거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영향이 뭐 있다 없다를 떠나서 영향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가 어렵고, 이제 영향이 있다는 걸 알아도 어차피 지구상에 있으면 피할 수 없는 자연 방사선의 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 방사선을 이제 측정을 하는 부분들에서 여기 인포그래픽에서 몇 가지 종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은하 우주선, 이제 지구 자기장에 이제 묶여 있는 방사선, 태양 입자풍이라는 부분을 3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제 트랩드 레디에이션, 지구 자기장 때문에 묶여 있는 거는 뭐 지구과학 시간에 나왔을 수 있는 반알렌드라고 하는 지구가 자전하면서 생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방사선 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입자들이 묶여서 이런 지구 주변의 벨트를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고요. 태양에서부터 날아오는 고에너지의 양성자, 뭐 이제 이런 이제 방사선이 있고, 태양계 바깥의 별에서 날아오는 뭐 양성자부터
그보다 무거운 이온들의 이제 방사선 종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뭐 요 북극이나 대서양 쪽에 이런 바넬랜드가 뚫려 있는 공간들이 좀 있는데요. 이 공간에 가면 방사선 측정하면 더 높이 나오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북극 항로가 여기를 잠깐 통과하게 돼 있고, 이제 대서양 남부 항로는 한국 사람들이 지나갈 일이 없는 공간이다 보니까 별다른 이슈가 된 적은 없습니다. 네, 실제 요 정도의 지구 대기에서 움직이는 정도의 방사선 양으로는 뭐 일단 이제 우주 방사선을 연구하고 뭐 실제로 우주 탐사를 보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정도의 상당히 적은 정도의 양입니다. 잠깐 여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로는 실제 영향을 미칠 만한 큰 방사선에 노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가 있는데요. 결국 이제 고에너지의 양성자나 이제 중이온이라고 하는 종류가 다른 종류의 방사선이 이제 우주에는 존재하는데요. 검은색은 이제 실질적인 그거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고, 빨간색은 똑같은 개수를 맞아도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이제 뭐 산소, 실리콘, 칼슘, 티타늄, 철, 이온 등과 같은 무거운 중이온으로 갈수록 인체 영향이 똑같은 양을 맞아도 훨씬 크다고 통상적으로 이제 실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뭐 단적으로 볼 때 그냥 감마선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방사선에 비해서 무거운 실리콘이나 철 이용하는 중이온으로 갈 때 이런 원소 번호가 커질수록 더 많은 DNA 손상이 생기는 거로 이제 결과들은 보고를 하고 있고요. 이제 종류가 다르다는 거에 더해서 이제 나사 우주 비행사들에 대해서 방사선이 얼마나 노출됐는지를 측정해 봤을 때 하루에 0.5에서 2mSv 정도가 노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자연 방사선 지구상 우리나라의 자연 방사선 1년에 3mSv 정도인데, 이제 우주 공간에 있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이제 방사선에 이제 지속적으로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방사선 측정을 하다 보면은 화성으로 가는 무인 탐사선에 지구에서 화성으로 갈 때 총 466mSv 뭐 이 단위가 노출된 것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지구상에서 있으면은 저 같은 방사선 작업 종사자들도 연간 한도를 뭐 평균 20mSv 정도로 제한을 받는데요. 일단 우주를 오래 떠다닐 때는 훨씬 많은 양의 방사선에 노출되는 거로 이제 실제 측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유럽 우주국에서도 점점 높이 올라갈수록 뭐 비행기 타고 위성 우주 정거장으로 갈수록 방사선이 뭐 이제 비행기 타면 40배, 우주 정거장 위성 250배, 멀리 떨어지면 700배 해서 표현상 1년에 받을 걸 하루에 받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우주에 떠 있게 되면은요. 그래서 뭐 어떻게 방사선을 연구하고 얼마나 받을지를 제한하고 측정하고, 그리고 방사선으로부터 복구하는 연구의 테마가 이제 주된 연구입니다. 얼마나 나오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겠고, 영향이 얼마나 미칠지도 알아서 그거를 그러면은 방사선 양을 제한하고 보호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제한들이 있습니다. 이게 인체 영향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고, 실제 데이터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우주를 나갔다 온 사람이 전 인류를 통틀어서 10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소수의 대상으로 건강한 아주 선발된 집단에 대한 데이터를 일반 대중에게 적용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그 데이터들과 지상에서의 방사선의 영향의 데이터들 을 대해서, 그리고 동물 실험들 이제 세포 실험을 이용한 데이터를 해주는데, 방사선에 의한 영향은 오랫동안 우주에 있을 때의 문제입니다. 뭐 하루에 1mSv 노출된다 해서 뭐 20일 있으면 20mSv 노출, 그러니까 1년간 받을 거를 뭐 그 정도의 노출이 된다고 해서 실제 유의미한 건강상의 변화가 나타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제 달래 가서 1년간 있고 화성으로 왔다 갔다 3년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들이 허용하는 리미트 한도를 넘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주된 위험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방사선에 많이 노출됐을 때 평생 동안 암 발생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기준으로 방사선 양은 제한을 보통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주목받는 것은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이제 치매와 비슷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평생 오랫동안 이제 살아 있으면서 이제 관찰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연구가 주로 뭐 우주에 갔다 오면 결국 방사선의 노출로 인해서 염색체 변화가 다 생긴다,
라고 모든 우주 비행사들은 다 알고 우주를 갔다 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질병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것도 뭐 물론 알고는 있지만은 이게 양이 어느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암 발생 위험도가 이제 같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 발생 위험도를 기준으로 볼 때 나사가 초기에 걸어놓은 게 3%를 걸어놨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갔다 오는 것 때문에 평생 동안 암에 걸릴 확률이 3%를 더 추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에서 달까지의 미션에서 가능했는데 화성으로 보내는 거는 3%를 넘어서 현재는 화성으로 못 갑니다. 나사도. 그래서 이제 아르테미스 이후에 화성으로 발사를 할 때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어떻게든 만들고 이제 사람을 이제 보내게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 이제 좀 몇 가지를 추가시켜서 뉴로 디제너레이티브에 관련된 우주 방사선에 대한 연구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아는 뭐 X선 같은 방사선과 우주 방사선의 특징적인 중이온 방사선의 두 가지를 실험을 해서 비교하는 거로 해서 모델링이 반응을 해서 이게 이제 신경태 행성 쪽의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뭐 이제 심혈관계 쪽 질환이나 백내장이나 뼈의 강도나 산화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한 가지 연구가 아폴로 루나 미션을 한 우주 비행사들을 대상으로 죽을 때까지 쭉 해보니까 심혈관계 질환에 따른 사망률이 더 높았던 것으로 보고를 한 연구였고요. 이제 모든 우주 비행사들 오랫동안 우주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실제로 일반적인 제너럴한 일반 대중들보다 더 이제 건강했던 분들인데 오랫동안 우주에 있었던 분들은 이런 위험도가 더 높았던 것으로 보고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뭐 15년, 16년에 굉장히 핫 이슈였고 지금은 일단 수면 좀 잔잔한 나사 트윈 스터디 쌍둥이 중 한 명은 둘 다 우주 비행사인데 한 명은 지구에 있고 한 명은 우주 정거장에 있어서 1년간 있었고 유전적으로 동일한 두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뭐 DNA 손상이나 미토콘드리아의 스트레스 등에서의 차이가 있다라는 연구가 1년에 하나씩 뚝뚝 던지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류 최초의 연구를 했고 이제 그 연구 결과들 자체는 뭐 상당히 이제 처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이제 뭔가 방사선을 방어를 할 수 있는 이제 클루를 제공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나사 측에서는 결국 방사선 라디에이션 프로텍션 방사선 방어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3년간 건강상에서 이제 지금 이제 위해가 크지 않아야 된다는 것으로 제가 주로 연구하는 게 뭐 이제 방사선 생물학 그리고 이제 생물학적인 방어 기제 어떻게 방사선이 어차피 노출되니까 노출된 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제 몸 안에서의 변화를 막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연구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양한 연구가 있습니다. 방사선 기상 이제 날씨를 예보하는 것처럼 방사선 양을 예보하는 부분과 실제 전체 시스템 그리고 어떻게 프로텍션을 할지의 디자인 모델링과 이거를 차폐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의 연구들을 다 모아서 이미 이제 결국 화성으로 가는 미션까지를 이제 고려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우주로 갈 때 딱 이제 카테고리가 된 5가지의 하자드 위험도 부분들 결국 하나하나가 다 해결이 되어야지 사람을 이제 보낼 수 있다라는 전제가 나오고요. 방사선과 관련된 부분은 그의 이제 주요 이슈들 중에 이제 하나로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준비한 게 여기까지이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